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음, 필요성이 의문이다, 국가기밀이 유출됐다, 뭐 이런 등등등등을 이유를 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과론적으로는 또 다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고요. 이게 이제 다시 뭐 투표에 붙여지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네, 저 발언에 대해서, 저 담화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최소한의 논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면 위헌이고 뭐 국가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뭐가 그런지 구체적으로 찝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논리가 바뀌어요. 그 위헌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함께 해가지고 위헌 가능성이라고 문제 제기, 진짜 위헌인지도 의문이지만 이야기 되는 것들을 조금 걸러내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받기 쉬운 법률을 통과시켜도 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야당에서 어떤 법률안을 가져오더라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최상목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 사람은? 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으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도고요. 그다음에 군경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에 주도한 사람, 중요 인물을 종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국무회의가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 진술도 막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또 이상민 이런 사람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죠. 이렇게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들이 여럿 있어요. 네. 지금 시스템에서 검찰이 수사하든 경찰 국수본이 수사하든 공수처가 수사하든 한 10명 정도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맴돌고 있는데, 만약 특검이 되면 훨씬 더 수사 범위를 넓게 잡고 최상목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국가 경영이나 그러니까 국가 원수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부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오로지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주면 오히려 자기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일 수 있겠다. 자기 안위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꼭 통과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제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또 14일을 꽉 채워가지고 침대 축구를 최대치도 해준 거예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저는 자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여야가 합의하든 말든 당신이 왜 개입을 합니까?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그럼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특검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3자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헌 소지 없앴습니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국가기밀 유출. 수사하는데 무슨 국가기밀이, 수사를 뭐 트루먼 쇼입니까? 밖에다 유리통 속에 들어가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다 비공개 장소에서 다 하는데 무슨 수사하는데 국가의 기밀이 유출됩니까? 본인의 피의 사실이 유출될까 봐 겁이 나서 막고 있다. 이게 저는 정답인 것 아니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 없다,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완전 회개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구속 기소된 사람들에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욕구를 그렇죠. 그냥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질이고 나쁜 네. 사람 같아요. 네. 소극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침대 축구 같은 걸 하면서 미뤘느냐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대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없으면 최상목 대통령이 한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건 아니죠. 한두 번 정도 나와서 저
오히려 권한대행 더 잘하는데 한덕수보다 더 낫다 이런 말 그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구체적으로 국힘에서 한번 영입도 한번 해보자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력한 정치인으로 급부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뭐 위헌이다 아니다 여야 합의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적 책임을 키우는 데는 이럴 때쯤 자기 목소리 내놓고 나면 뭔가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아 그래서 혹시 기회가 생겨서 체급만 높여놓으면 오히려 잡혀가는 것도 훨씬 더 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함께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봉소환님께서 또 여러분들 응원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고수다리님께서 최상목은 내란 동조범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빈체로님처럼 본인의 피해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지역에 사시는 시민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봤는데요.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현 정국에 대해서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국민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 원인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어떤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법치를 부정하고 뭔가 때를 쓰고 폭력을 그런 유발하고 법원을 약탈하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이 누구냐?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번번이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안 하고 또 본인과 관련된 내란 수사 관련 특검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요. 정말 이 내로남불의 극치고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 상태가 잘 마무리되고 내란, 이 혼란을 정말 잘 국민들을 위해서 수습해야 되는데 이 수습은 뒷전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 본인의 수사적인 이득, 법률적 이득만 따지고 정말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그런 관료였다. 이거 네. 매우 실망스럽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레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의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를 또 지금 뭉개고 임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람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권한대행 심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또 임명 안 해.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 위헌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냥 국회 보고 하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강제로 또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은혁이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선고하기 3일 전이잖아요. 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 좀 할 테니까 변론 제기 신청서를 좀 받아줘라 이렇게 또 내놨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변론 제기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서면으로 써서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안 내가지고 헌주에서 그럼 니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빨리 제대로 써서 내라 그랬더니 써서 낼 시간이 없으니 시간을 또 다시 주기 위해서 기일을 좀 연결시켜주고 다시 또 기일을 잡아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침대 축구죠. 금요일로 기준으로 해야죠. 금요일이고 월요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일이잖아요. 사실 근무일로는 내일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이긴 하지만 내일 재판인데 아니 오늘 좀 어떻게 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사람이 공직자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더라도 그 전에 경제부총리였잖아요. 어쨌든 그 말에 의하면 네.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그 헌재 공보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재는 권한 침해가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회 보고 탄핵하는 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는 본연의 자기 헌법기관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한덕수 탄핵의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똑같아요.
이 사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일관성 있게 탄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최상목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그럼 물어보니까 국회가 탄핵하면 되는 거죠. 헌재법 75조 사항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강제는 못하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국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그렇죠. 대답을 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부산대학교 김혜원 교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길도 이미 논리적 구성은 다 돼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임명해버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그대로 발효가 된다. 이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회의장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안 한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안 한다. 그럼 국회의장이 직접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임명하고 최상목은 탄핵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석은 또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이 교묘하게 기획된 흐름이 작동한다고 봐요. 제가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기재부 4인방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창용, 최상목, 한덕수 한 명은 제가 차마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김시성 가진 정치 오래 했던 분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또 바로 치고 들으시면 안 그냥 됩니다. 말해요. 괜찮아요. 그냥 네, 말해요. 뭐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오세훈하고도 지금 뒤에 모임을 하고 있대요. 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지 않았던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보수 정당 계열의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그들 내부에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 속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모여서 야 검사도 아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흐름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동유지님이 김동연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아닙니다. 네. 아니랍니다. 어찌됐든 예. 수원 지역구였던 분 아닌가? 전 잘 모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지금 오세훈 시장과 만났다는 것은 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걸 소문인데요. 거의 믿을 만한 소식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좀더 왜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아니 뭐 이제 전반적인 정국 흐름에 대해서 탄핵에 극렬 반대했던 사람은 후보로 나와도 보수 정권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자기들끼리 있었다라고 정도로 뭐 저는 들었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흐름들은 최상목은 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덕수를 저 사람들이 빨리 탄핵 심판을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면은 한덕수도 대권 주자의 반열에 넣겠다. 오른다라는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당 내에서는 좀 합리적 개혁 세력까지 포함하고 아우르고 이제 이렇게 작동을 시켰고요. 생각보다 좀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 윤석열 거리가 일단 있고 국힘이 갖고 있는 좀 극단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명태균 관련된 건데 뭐 여러 사람이 본인과 직접 접촉해보니 명태균 관련해서 어떤 돈 문제도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스에 오르면 오세훈 쪽으로 많이 이제 붙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